네, 나경나사 교회인데요. 오늘 사실 그 개인 브랜딩, 그러니까 나만의 브랜딩 그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차피 나만의 경험을 나누는 거니까 계속해도 돼. 그 주제를 저는 좀 자유롭게 계속 변화를 시켜왔거든요. 제가 그때그때 관심 있는 거 아니면 그 좀 뭐 이슈 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랬는데 근데 또 이렇게 의외의 만남으로도 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 건강 어떻게 설명? 신만이 동진 선생님.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여드려요. 이렇게 그렇지. 체질, 저의 체질. 정확히. 제가 금음, 태양인 중에 금음 체질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순수. 복합도 아니고 순수 체질인데 순수. 복합도 아니야? 순중 체질.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시간 가졌고요. 네. 나경나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주제랑, 네, 그렇게 지금 연령대도 그 세대도 뭐 대학생 친구들도 있었고, 제 또래도 있었고, 또 시니어분들도 있었고, 되게 여러 그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제 소개 들어가면 돼요. 저? 네. 한 건데요? 아까 그 구조를 딱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이희진이고요. 회사 직장 다니면서 지금 개인 브랜딩 어떤 직장? 하고 있어요. 그 KT, 네, 그래서 개발자분들 프로젝트 매니저 오피스 옵저버라고 제가 맨날 이렇게 막 살펴보고 있다고 농담을 치고 다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당 살고요. 네. 정답. 이렇게 소개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요, 이제 돌아옵니다. 신만이 동기입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고요. 그 상에서 우리가 부분에 대해서 신만이로서 채팅도 하고 상담 보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3월 고려인강 참 좋은 유전 물질이고 우리 생명 물질인데 너무 남획으로 좀 고갈돼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런 보건생활을 주로 좀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오늘 만남을 통해서 아주 반가웠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예.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표님. 예. 이렇게 깨져서 떼겠습니다. 글쎄 멋있다. 야, 3대가 사는구나, 그죠? 네. 진짜 대가지고. 전통적인 거 먹거리 각자는 전통 같은 거 많이 살려서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하는 많이 먹거리 같은 거 잘못되거나 그런 쪽으로 뭔가 좀 일을 바로잡고 멋있다. 그런 거 찾는 그런 분들이 하고 싶어요. 정확히. 그래서 정확히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은영 선생님. 네, 저를 비추겠습니다. 하세요. 네. 이유진이고요. 40대 주부고요.
남편과 아들이 하나 있고요. 가짜 쓰기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아,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쓰기는 그다음에 뭐 편하잖아. 하려고 그랬어요? 나 사는 데가 어디고, 저는 서울 그 경대동에서 가장 작은 집에 살고 있고요. 요즘은 워낙 뭐라고 해야 돼. 백수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도 별로 하는 일은 없는데, 나름대로 그냥 가장, 부상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살았었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뭐 억지로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아등바등 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때로는 되게 웃기게 보이기도 해요. 쟤는 뭐하는 애야? 이런 소리도 들어요. 되게 부러워. 이런 소리도 듣고. 상상되는 얘기를. 근데 그냥 그러다가 어쩌다가 저쩌다가 이제 수고생도 만나게 된 거고, 수고생 만나면서 또 되게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수고생인데, 교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인연들을 제가 이렇게 막 나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우선 이걸 안 쳐요 잘. 그러다 그래서 그런지 좋은 사람들을 제법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인연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영부영.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 자기 소개를 가능하면 자주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게 이제 아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 내가 이걸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하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왜냐면 제 꿈을 신일영 씨가 먼저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제 꿈을 얘기하고 내 건데 막 아니, 저기서 아니, 먼저 아니, 나왔어. 어느 누군가도 상관이 없는데 외국에도 조금 나가봤는데 우리 거가 참 좀 안타까웠고 애처로운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왜곡된 역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지의 외세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저평가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지금 내가 고려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려에서는 세계에서도 제일 탁월한 약초거든요. 그 체질도 맞아요. 세계 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 제가 해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할 때 우리 것 중에 세계 제일이 없을까. 애들 못 쫓아오는 걸 하자. 그래서 제 논문에도 그냥 체질만 넣은 게 아니에요. 한의학이 없는 게 뭐 우리가 찾아서 수지침도 중개도 없어요. 그리고 그 원리 지금 고사침 사암수법도 없어요. 그러면 체질, 보통 중국 의학이 없는 게 체질과 사암수법과 아까 말한 수지침인데, 그 다음에 약침 같은 거 하는 약침. 그런데 도리인상 추출해서 하는 약침이 면역약침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의료가 아니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세 가지, 중국에 없고 외국에 없는 우리나라가 독창적을 갖고 제 나름대로 자주의 틀을 만든 거예요. 나름대로. 나 이걸 해놓고서도 뭐냐, 핵심이 누군가 나보다 항상 그래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걸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노래, 진짜 하고 싶은 꿈이 신유영 형처럼, 그럼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생각해봤을 때 결국 우리 민족의 인격의 문제, 우리 민족의 이 건강이라는 게 꼭 몸의 건강이 아니거든요. 삶의 건강.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무수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원래
과거에 우승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다 있어요. 문헌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고 일본 아사히 방송에 서울 편집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이 동방 예의주의지만 지금은 한국은 동방 무대주의다. 날카로운 얘기를 했어요. 또 일본 애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고, 그리고 저도 해봤지만 3월 8일에서 약속이 안 지키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또 말을 바꾸고 끊임없이 이래가지고 이 민도 떨어질 문제를 제 작은 힘이지만 제 앞으로의 꿈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이유진 선생님처럼 찾아가 보니까 결국 우리 전통사상하고 만났고 그 전통사상의 핵심이 천부경하고 3.1신고라는 핵심 사상 안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제가 49인데 인생의 50부터가 후반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0부터는 제 수행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은 복잡하고 막 자기 삶에 있어 지쳐 있어요. 거기에 복잡한 수련 방법이나 막 복잡한 무슨 이론이 갖다 넣으면 괜히 더 혼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제 자신이 게으르고 그러니까 편하고 쉽고, 그래도 하물스럽게 없이는 얻을 수 없으니까 편하고 쉬운 우리 전통에 대한 수행법이나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쉽게 접근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삶의 건강, 어느 가서는 개인적 삶의 건강이 사회적 건강하고도 연결되는데 우리나라 사회 자체의 왜곡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외대라든지 잘못된 역사 때문에 왜곡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들도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이라도 이 사회를 좋게 만들어내야 우리 미래가 좀 있지. 지금 이 상태로 한다 보면 다른 속박들이 다 해요. 한국은 절대 선진국 못 간다. 왜? 국민들 간에 조직원 간에 신뢰하자는 조직이 어디 세계 선진국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을 진짜 그런가 그랬어요. 제가 독일에 유기농 연수를 가봤어요. 걔네 나라 같은 경우는 쉬운 얘기로 육류를 수입해다 먹어요. 자기네 오염시키기 싫어가지고. 뭐 깨끗이 해놓고 좋아요. 뭐 선진국 가고 다 선진국 나쁘다는 사람 없어. 물론 이제 도시에서 휴지도 있고 그렇지만 깨끗해요. 유기농 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도 해본데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안 부러워. 단 제일 부러웠던 거. 걔네들은 약속이 지켜져요. 국민들 간에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가서 그러니까 뭐가 문제, 독일 가서 느끼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걔들 약속 바꾸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늦춰지면서 우리 스케줄이 다 꼬이는데 조정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뭐 100km, 200km 달리는 건 이게 이거 아니에요. 에피소드 마지막으로. 걔네 8시간 딱 운전사가 운전하면은 딱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와서 우리 같은 경우는 돈 얼마 주고서 몇 킬로미터 타다 보면 가는데 운전사를 바꿔야 돼요. 고속도로 가면서 그런 경우에 가면가지고 우리가 햄버거 먹으면서 고속도로에 쓰면은 다른 운전사 또 와야 되고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원칙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뭐 대통령 말씀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고 믿음이 있는 사회까지라도 좀 만들었으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나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것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원리들도 나왔어요. 훌륭한 분들 원리들도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의 옛날로 돌아가면 돼. 옛날에 갖고 있던 어른들의 신동과 그런 수행이나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의 조금씩은 돌아가기만 하면 다 되고, 사회적 문제는 그 건강한 개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지. 지금 뭐 아무 어느 외국 제3세계의 어떤 학문적 철학적 이론을 끌어다가 아니면 뭐 이런 보완적으로 좋지만 결국 답은 우리 전통 속에 있지 않나. 제가 짧은 기간, 전 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20여 년 이리관지로 다른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삶의 건강 문제나 사회 건강 문제를 고민했을 때는 우리 전통에 힌트가 있지 않고 답이 있지 않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합되는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인데 그거랑 맞춰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제가 그 수비원으로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40 가까이 살았던 것보다 숲으로 산 한 4년 가까이가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하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였냐면은 숲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척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집이 될 수 있고 아집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게 되는 뭔가를 만나는 게 아까 말했던 역사를 통하던 또 좋은 일을 통하던 그걸 찾아내는 게 견성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숲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 숲변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숲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서 뭘 봤냐면 숲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삶을 내 사명에다 갖다 넣어봤어요. 숲에 조화로운 삶터를 만들어서 생명 거듭나게 해줘요. 나무는. 숲은. 그런데 그 숲은 했다고 자랑질도 안 하고 살면서도 기빙터리적인 삶을 살지만은 죽고 나서도 또 기빙터리를 해요. 죽고 나서 마지막에 또 그 나무 자체를 썩혀서 또 땅을 부합되게 해주는 거죠. 이 논리가 봤더니 그 천부경, 다음 말했던 천부경이나 또는 참정계경, 그 다음에 삼일신고, 우리 3대 경전입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그게 다 좋은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게 되는가라는 거를 사상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짧은 그거지만은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마고가 있고 한이 있고 환웅이 있고 단군 배달이라는 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6만 년 가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6만 년까지가 굉장히 이 세상이 조화로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것도 늘 좋아버리면은 좋은지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6만 년 동안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사람들한테 그 공기가 소중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순간에 어떤 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약아져가지고 잉여 생산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음을 준비한다고. 그 잉여 생산물을 두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 거야 딱 그랬는데 그걸 빼앗아가면 더 편안하게 사는 구조를 알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이제 그 지옥 같은 상황이 나오니까는 누가 나타났냐면 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고타마 2556년 전에 고타마가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또 나타났고 2013년 전에 그 중간에 또 누가 있냐면은 알라신 또 그 범주에 또 누가 있냐면 소크라테스의 대철학가가 또 나타나요. 성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동양의 사상을 갖다가 오염시킨 제가 볼 때는 제일 주범이에요. 그 유생들이 들으면 좀 반발할지는 모르지만 공자왈, 맹자왈, 노자왈 하는 이 인간들입니다. 이 성인들께서 그들은 그렇게 산 게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들의 삶을 왜곡시킨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인자라고 하는 모세, 요한, 누가, 그 아난존장, 가서 부처님의 아비들, 그 다음에 그 공자와 노자의 그 했던 말을 들었다고 논을 하는 그걸 또다시 세뇌시킨 아류들. 소크라테스 자신은 그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장렬하게 갔는데 그 밑에 아류들은 또다시 해석을 해서 우리 일반 민중을 세뇌를 시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경전대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일반인들 없습니다. 경전대로 살면 예수처럼 부처님처럼 알라신처럼 안 돼요. 그러면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제 얘기했을 때 그거를 다 놔버리라는 거죠. 지금 배운 과학, 지식, 논리 그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자기 자신한테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환인, 당군, 배달의 자손의 그 결과물이잖아요. 즉 하늘의 아들의 자손이네. 천손족이지 않습니까? 그 천손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본다면 이 인류는요 다 같은 사회 동포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자기 종교라고 자기 이념이라고 만들어놓고 더 많은 학살을 일으켰어요. 그거에 대한 반성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갔다가 기도하면은
자기가 제대로 된 사람이래. 또 물에 넣었다 빼면은 제대로 됐대. 더 비열한 건 부처님한테 나무한 탁을하면 된다고 그래.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와 합리화시키는 만들어진 신이었다는 거예요. 각설하고. 그러면은 우리 그 천선적으로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제가 바라본 아까 같은 역사인데, 지금 이 지구상의 시대 정신을 망각시키는 작자들이 보면은 권력자, 기득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민중을 어리석게 만드는 게 있더라는 거죠. 시대 정신으로 봤을 때. 왜냐면 유태인은 자기들이 안 싸워요. 9.11이든지 뭐가 됐든 엉뚱하게 터지게 합니다. 우리 서해안에 터진 그 천안함 사건도요, 절대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못 갈 건데 과학적으로 막 꾸며요. 9.11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이라크를 때린 거예요. 그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꾸며요. 그런 걸 통해서 누가 덕을 받는지를 봐야 돼요. 남북을 부단시켜서 누가 덕을 받는지 봐야 돼요. 반공이라는 이름을 대가지고 국민들을 서로 못 만나게 해요. 그런 권력은 누구한테 간다는 거죠. 생산과 소비를 나눠놔요. 누가 가져가냐고요. 중간에 합법적인 이유로 기득권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투쟁을 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존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지 자기가 억울하든 착하든 뭐하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서. 죽을 때는 자기의 그 사상을 누구한테 전하고 죽어야 돼요. 그게 저는 안차원이 이런 사람들의 얼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제일 좋은 얼을 이어왔는데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천절 할 때 개천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건국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개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마고가 됐든 환인이 됐든 단군이 됐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에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는 예수님, 부처님 이런 수준의 이상인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그 집단에서는 그가 야외가 최고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신명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대대로 유지해온 증거가 뭐냐면은 이 지구촌에 사람 살려 하면은 돌아보고 자기를 놓고 도와주는 문제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해타산을 빠지지 않고 도와준다. 일본의 이수연 분이 가가지고 대학원생이면요, 우리나라에는 바로 대리로 취직을 해요. 그걸 놓고 그 일반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한 방식은요, 이 지구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한번 보세요. 마더 테레사 엄청나게 포장된 선전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슈바이저 박사 제휴가 보름관절에서는 만년에 인턴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필요도 없는 아스피린 들고 가서 저거를 만든 통치하게 되어요.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것도 쓰레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얘기 잘하잖아요. 신발 필요 없는데 신발 갖다 주고 신발 시장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만드는 그 작자들이 서양의 논리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냐는 아까 말했던 경전을 중심으로 개천절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홍익인간 사상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 홍익인간도 저한테 5분만 더 주세요. 홍익인간도 안 돼. 예, 2분. 홍익인간도 철저하게 왜곡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역사가 왜곡된 거죠. 우리가 6만 년의 역사가 있는데도 쫙 줄여서 4333년, 지금 46년이네요. 올해가. 2330년을 갖다가 2012년에 더하는 거예요. 우리 담기지 않습니까? 이 역사까지도 왜곡시킨 게 누구냐면은 친일, 최근에 그 친일한 흔적들. 요번에 우리 국사 교과서를 맞다고 하는 이 어리숙한 녀석들. 일본인보다 더 못한 일본인다운 사고를 가진 유달트 계열이고요. 그거 조금 전에 누가 했냐면은 친일 사대주의 넘어서는 조선의 500년 동안의 왜곡된 역사가 유생들에 의해서 옵니다. 내가 공자를 뭐라 그랬더니 이유는 공자 말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권력자만 좋아져요. 지 아버지 하듯이 나라에도 하라고.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면 당연히 나라 시켜요. 그거는 고구려가 그렇게 나라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는 절대 외세에 의해서 망하신 게 아니에요. 내부 반란에 의해서 망해진 거고,
그들이 수당 두 나라에 걸쳐서 6차전 전쟁을 감행하면서도 버틴 나라고,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3차전을 거쳐서 자기가 멸망한 나라예요. 그걸 갖다가 사마천의 사기에서 사기를 치죠. 신의 나라는 엄청나게 크고 고려는 요만했대요. 말도 안 돼요. 지금의 미국의 패권보다도 고구려의 패권은 더 강대했어요. 대아시아의 세계에 있는 나라들하고 일대 다중하고 장을 겨뤄서도 이긴 그런 역사를 가진 우리의 그 홍익인간을 지켜온 문화가 뭐였냐면 대동 문화였는데, 고구려의 동맹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부분이 이제 고구문서예요. 아까 조선 500년, 친일 이제 150년 정도. 그 전에 누가 있으면 불교의 타락입니다. 고구려의 불교의 타락에 의해서 우리의 그 본래 홍익인간이 깨졌어요. 절터에 가보면 그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제일 좋은 장소에 뭐가 있냐면은 칠성각이라고 그러는데, 산삼당. 네, 거기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스스로 깨달은 아까 그 라신, 그 다음에 왼쪽에 또 산신이 있어요. 산신령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천지신명이라고 부처칠성이라고 이 신이 있어요. 이제 그게 단분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정신을 찾아가지고 써야 되는 게 지금의 그 과제고 방법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3분 떴을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분만 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거를 바로 잡는 순간, 예,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게 역사적 정체성이라는 거였어요. 그걸 살리는 순간 나도 안중근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 정몽주 우리 외조 쪽의 어른의 어떤 그런 마음, 권율 장군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것,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자본에 대해서 자유로운 방법이었어요. 그게 역사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미래를 보고 발견을 해도 호당해요. 현실의 것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사상무각입니다. 역사적 근거를,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을 바라봐야지 아까 관점을 바꾸는 걸 한다면은 우리가 이순신이 될 수 있고요. 얼지문덕이 될 수 있다. 현실을 현실 있는 대로 장비처럼 맨날 가서 3,000명을 죽여도 전쟁을 이길 수가 없지만은 수공이라는 다른 시각에 의해서 본다면 충분히 치유시킬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결론을 내면은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또는 기독교도 불교도 다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저는 홍익인간 사상이 충분히 그들에게 각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홍익인간이 오염됐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간을 해석을 제대로 안 했고 익자를 해석을 못했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선부적으로 관계의 존재의 산물이에요. 우리 아들, 우리 아내라고 얘기하지 내 아내라고 표현하는 거는 최근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미가 아우가 잘못된 개념으로 바뀐 것처럼 야훼가 하나님 아버지로 바뀐 그 자체가 오류였다는 거죠. 그걸 세우는 순간 우리는 진짜 우리 대동은 그런 마음이 됐습니다. 그 홍익인간의 구현이 되는 것이 인간관계가 더 넓게 이익되게가 아니라 더 넓게 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공간이 더 넓게 되면은 그 자체가 제세이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당연한 논리를 갖다가 이익되게 하라는 그걸로 인해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익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잊어버릴 수 없지만은 홍익인간 관계를 좋게 하는 거는 늘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는 돈을 썼지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이 지금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냈지만은 해결이 되는 것들이 지폐 개념이 아니라 마음 개념, 대동이 이게 바로 화백이라는 장치라는 거죠. 저가 엉뚱어리 짓을 하고 와도 또 이게 이해가 가면은 엄마는 안아주는 그 마음이 화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투표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화백적으로 보면요. 그냥 화해가 되는 거죠. 그 역사를 덜덜 올라간다면은 이제 제일 가까이는 개라는 게 있었고요. 불에라는 게 있었고, 품앗이가 있었고, 그 너머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말했던 신라의 화백이 있고, 고구려의 동맹이 있고, 부여의 영고가 있었어요. 그거 쭉 근간에는 홍익인간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고구려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단결체가 됐다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 한국말을 쓰는 사람, 이 문화에 적용되는 우리는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흑인, 백인 다 가려서 사회 동투주의가 놓아있는데 그걸 갖다가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 법은 우리의 것인데 법에 종이 돼가지고 있는 것은 바꾸면 안 된다. 인천 가는 거는요, 양재역에서 몇 개까지 있어요. 아니, 지하철 안 타고 외곽 가는 거예요. 몇 개까지 가는 거 있어요. 내가 보내주게 했어요. 부평 가는 거 있어요. 근데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녹화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아니면은 여기서 새벽차 타고 가요. 내가 저기 홈페이지에 뭐 다 만들어줄게.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분은 가까워요. 여기서 넘어지면 고다할 때 11시에 나가면 다 집에 12시에 도착하는 시간대고 내가 다 연습해 왔어요. 우리 11시 반에 집에 가면은 1시에 도착해요. 평촌. 근데 이제 결론을 내자면 그래. 가면 되지 뭐. 가는 건 자유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스마트 세계에 오면서요.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얘기죠. 제가 안 해보고 했으면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 고구마 밭이라는 걸 갖다 스마트 소셜 방법으로 적용을 했더니 대박입니다. 왜냐면 완전 홍익인간적 관계가 돼요. 소비자가 누군지 생산자가 누군지 모해져요. 품앗이, 둘의 계획 방식이 모두 동원돼서요. 나 이제 안 주고 돈 썼어요. 그거 하는 데는. 그런 방식들이 우리의 계획, 품앗이, 둘의 방식들이 있는데 법이라는 이유로 그걸 갖다가 철저히 터부시했어요. 생활운동을 하면서 다 그거 개 주는요, 거기에 명망가가 해야지 다 따라가요. 근데 개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보다요, 농협이, 은행이 사고 친 게 더 많습니다. 법이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개인을 양산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못하게 해요. 누가? 권력자들이. 신이란 놈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간첩이라고 그러는 이유로 자기네 거는 애국화시켜요. 지금도 그런 아류에 빠져가지고 자기 역사를 자기답게 얘기 못하는 현재의 어떤 냉한 것은요, 아무리 석을 쌓아도요, 우리 역사가 잘 잡히지 않는 이상 또 흔들려요. 이거를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일본을 도울 수 있고, 중국을 도울 수 있고, 미국을 도울 수 있는 관계의 문화의 힘은 대한민국의 한류에서 나와요. K-팝 이런 거는요,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사람답게 살아라는 이 절대절명의 이 명칭이요, 이 지구상에 딱 펼쳐지는 순간 안 따라올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구현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아프리카예요. 아무리 서양의 문물을 전해줘도 서양은 못 따라가요. 그렇다면 스마트 세상에 우리 방식으로 전하자는 거죠. 스마트하게 거기에 셀 하나만 꽂든지 바람개비 하나만 돌리는 전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크로 쏴요. 그러면 최고의 지금의 대한민국의 한류 문명이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최근에 접근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길어졌어요, 했는데, 아프리카의 맑은 영혼들한테 너들답게 살라고 하는 절대절명이 나온다는 거죠. 유럽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답게 살라고 그러는 명제를 던져주게 되면은, 그들이 스스로 자주 하는 마음으로 독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양은 뭐라고 하냐면 막 갖다 주면서 이념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비교 문화를 만들죠. 우리는 대동의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인데, 콘텐츠는 홍익인간이고요. 솔루션은 홍익대동 화백 사회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솔루션 디자이너도 되는 거고요. 이 인문학적인 거나 실사부시적인 것이 묶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부상 다시 구현해내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그러니까 약간 역사 교과서로 다시 쓰고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죠. 많잖아요. 예. 약간 그쪽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아니요, 저는 거기서 접근한 게 아니라요. 내가 내 과거를 들여다봤더니요, 우리 구원영 사부님들 소속 공간 모임에서 나오시면은, 자기의 과거를 들여다봤을 때요, 별이 빛나는 순간들을 다 모으면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착각을 일으켜요. 또 어리석게 한 거를 다 모으면 어리석은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어느 걸 선택하는가는
다르다는 거죠. 역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기억이 그렇다면은 내가 우리 엄마한테 태어나기 이전 것은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거라면은 우리도 역사를 별이 빛나는 밤의 순간을 엿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홍익인간적 관점으로 사회 동포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중근이 죽었던 데를 가봤는데, 돌아가신 데를 가봤는데요. 그대의 삶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대동아의 평화를 위하여라고 전제하에 자기의 부활을 알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민족의식이 변하고 독재적인 어떤 패션의 시절이 끝났다는 거죠. 그건 일본 사람들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뉴라이트의 아이들은 그걸 갖다가 테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본인만도 못한 그들의 이 사고 구조는 완벽한 친일 애국의 오류라는 거죠. 집에 가야죠. 너무 길었어요? 손이 나가버렸잖아요. 죄송합니다.